앉아서 발표문에 준비되었던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성소모자리는 보통 신학교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 가정과 그리고 어렸을 때의 환경 그리고 만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신부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주교님이 되시고 추기경님이 되셨을 때는 이미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유년기는 아직은 굉장히 평범한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어떤 일을 맡으신 다음에는 어쩌면 교회의 공적인 그 의견하고 같이 가시는데, 그렇지만 유년기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공백기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대구에 어떤 근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나오는 자료들이 추기경님이 내신 글이나 말씀하신 것을 위주로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묻지 않은 그 맥락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기존에 나온 자료들이 특히 생애에 대해서는 추기경님 구술 자료가 주로 되는데, 이게 질문 받으신 것을 대답하다 보니까 시대 배경이나 주변에 대한 것을 깊이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처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추기경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로 감동적인 것,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가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연대가 굉장히 분명한 분인데, 연대라고 하는 건 굉장한 사회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추기경님이 청소년기에 겪은 그 격동은 말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교회가 같이 겪은 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기경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김수환 이야기,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가 주이고, 그 다음에 신치구 선생님 그거 묶으신 거, 그리고는 웬만하면 반복되는데 거기에 버전을 바꾸는 이런 거예요. 그래, 설명을 붙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당신의 말씀 쪽에 한정을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하는 방법은 혈연과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생각하자, 시대 배경까지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거는 미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행운이었던 게 그분에 관한 개인적인 증명서들,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 참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나와서 도는 이야기와 문헌과 비교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맨 끝에 이런 생활을 하신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걸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교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그 교적을 물으면요, 사망한 사람의 교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교회가 그걸 보존 안 하면 어디서 보존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망한 분의 교적을 못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연구자라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적극 도와주신 분이 오늘 오시다가 지금 차가 사고가 났어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요렇게가 저의 그 연구의
그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추기경님의 집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집안 이러면 직계를 보는데 저는 이분이 대구에 정착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외가를 왜 안 찾는가 이래서 외가에다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될 때까지 그 터였던 남산 언덕이 굉장히 특수한 언덕이거든요. 거기가 대구의 성문 밖에 하나의 언덕인데 거기에 교구청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의 지역인 그런 특수한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기회였다고, 그분이 기회를 노리고 이사 온 건 아닌데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남산 본당은 주교자 본당보다 교구청에 더 가까이 있는 본당입니다. 특수 본당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좀 생각해 보고, 그분이 예비과, 성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 2년을 다니셨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님의 수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인연들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엮어가는데, 이제 공적인 어른이 되신 다음에는 그게 확연히 드러나지만 지금 이 유년기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남산 언덕을 중심으로 이 맺어진 인연인 최덕홍 주교님과 장병화 신부님, 그 다음에 이분에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친과 형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끄는 말은 이미 얘기했고요. 추기경의 집안과 가족.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제 제가 꼭 존칭을 안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기경님은 이른바 조부께서 순교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집안에서. 근데 그 얘기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마백락 회장인데, 저기 그 큰 누님 김명래 그 누님하고 김동환 신부님께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두 분께 들었다고 하는 거와 어느 집안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는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출처가 다른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친 김영석 어른은 1869년 12월 28일생인데 그분의,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 댁에 가장 관련되는 오래된 문서는 지금 이 문서입니다. 호적등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영석 어른이 새로 호적을 만들고 호주가 되셨어요. 부친 사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부친이 사망하신 것은 1868년 이쯤 되고요. 이 호적을 만든 것은 1896년쯤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혼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태까지는 국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데 혼인이라면 사실 첫 아이가 1903년에 태어나거든요. 조금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김요한이고 어머니는 서중하, 그러니까 강말손이고 어머니는 서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묘까지 다 써 있어요. 그거는 아마 김영석 어른께서 쓰셨으니까 분명하겠죠. 그리고 1929년에 이제 호주 상속으로 큰아들에게 호적이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버님 성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요한은 이른바 세례명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하셨대요. 큰 따님 보고 저기 연산에 가면 이제 그게 있다고 김보현이라고 하는 어른한테 찾아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 이름을 아버님이라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순교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아셨으면 호적에다가 보현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다 라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당신이 안 가보셨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치명일기 348번을 요거 이제 김성태 신부님이 연결해 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분 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요 안과 요 왕을 구별해 쓰던 시대래. 확실히 구별해 쓰던 시대인데 치명일기에는 요 왕으로 되어 있고 당신은 호적에 요 안으로 올렸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물연대가 잘 안 맞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기 시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의 정보이기 때문에 잠깐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보이네요. 호적이에요. 그 썼던.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데 집안에서는 순교한 그 조부가 김보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특히 연산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윤지충 권상현이 있는 진산하고 고개마루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추기경님이 회화동에 사실 때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났을 때 그 마백락 회장하고 오늘 오기로 했던 박철수 회장하고 이제 그 연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찾았어요. 김보현 씨를. 근데 김보현 씨는 1882년까지 살았다가 묘까지 있고 집안이 아주 대단한 그 이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밑에 이현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태어난 건 있는데 생물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현인 것 같다, 동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중과 이 연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단지 하나는 아까 제가 요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요왕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나이가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중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은 광산김씨 문원공파에 김익현의 자녀들로 등록이 이렇게 올려졌어요. 그게 올려지기로 결정한 것이 그러니까 문중회의를 거쳐서 올려지기로 결정한 것이 추기경님 돌아가시기 3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아시고 가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적에 이 사람이 자기는 이남이라고 써 있거든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그런데 첫 번째인 보현은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인 게 맞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집안에서 천주교를 믿다가 부부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는데 생물연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고 김익현의 부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강말손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문중에서 회의를 하면서 강말손은 후처인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언젠가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족보를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김영석 어른부터는 아주 자세히 족보에 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김보현 전혀 안 보이시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보현 족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문중에서 회의를 해서 결국 김익현의 후손이 맞다라고 합의를 본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추기경님 쭉 들어가 있죠. 이 족보에 추기경과 영세명이 들어간 새로운 족보가 이제 2009년에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집안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명일기 아까 348번 김요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치명일기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집안과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문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백락 회장의 경상도 교회와 순교자들의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라리와 김동한 신부라고 김동한 신부님 돌아가시고
년 돼서 책을 냈는데 그때는 추기경님이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추기경님이 거기다 그 형에 대해서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내용은 좀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조금 무게를 두었습니다. 뭐 이야기는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10여 세 때 뮤텔 신부님을 따라다니고 약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했다 이러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때 교회가 지상에 올라올 때 한다 하는 신자들이 거의 다 장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그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고 외국 물건이 이거 해서 저희가 교회 초기를 볼 때 이 상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박해 시대 때도 각 거점마다 상점을 열어서 그게 저기 전통시대 상점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열어서 거기를 중점으로 교회를 조직화했던 일들이 이미 김대건 신부님 그 이전에도 나오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10살 넘는 아이를 길 안내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때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곳저곳에 장사를 시키는 것은 있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텔 신부님과 김보록 신부님이 하나는 신부를 하나는 신랑을 중매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주교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미텔 신부님이 주교님이 되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그런 그 때가 아니고 김보록 신부님이 중매를 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많은 집안 중에 신자 집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김영석이라는 아이는 사실은 신부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몇 가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텔 신부님, 뮤텔 주교님과의 인연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2, 그리고는 정착을 하면서는 옹기점을 했던 모양이에요. 옹기점은 아시겠지만 흙이 다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니는데 호적에 보면 이사 간 장소가 쭉 있어서 그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1922년에 이제 옹기를 굽는 게 아니라 옹기를 파려고 대구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김수환 아들을 낳은 거죠. 그게 대구에서. 그리고서는 또 이제 이게 이상해요. 형님의 빚보증을 쓰다가 망해서 다시 선산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집안 구전에는 형님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옥에서 김영석의 엄마 강말손이 풀려날 때 남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기경님이 언젠가 회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상업학교에 있을 때 고모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참 아버지하고 닮았다. 이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마다 자기 얼굴을 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이 위에 두 남매의 기록인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관련된 이름을 전부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 나중에 다른 자료들로도 이걸 찾아봐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대구에 있는 집안에서는 이 두 남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왕과 요한이 전혀 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요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살 때쯤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을 모르는 아버지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입니까?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계도를 그렸는데요. 이게 일반 가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죄송합니다. 추기경님의 그 집안을 보이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친가, 이쪽으로는 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쭉 해봤는데 나중에 찾으실 때 요거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성이 같은 자녀는 제가 성을 안 썼는데 다음에 어디 발표할 적에는 성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1살 때 견진받았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저기 태어나서 김수환 추기경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러니까 그 추기경님 어머니가 맏딸하고 같은 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41살인가 40살이래요. 근데 아마 건강이 나빠서 그랬겠죠. 아기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쯤 후에. 그리고 아까 남산동을 자꾸 얘기했는데요. 거기가 바로 교구청 옆이거든요. 아기가 죽어가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막 달려가서 저기 견진이라도 받고 죽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망주 주교님이 견진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는 살아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견진 증명이 있는데 요게 김동완 신부님 거고 요게 김수환 추기경님 건데 여기 본명하고 여기 나이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3수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중하 말진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근데 교회 문서를 자꾸만 재생산하지 말고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가 마르타라고 읽어야겠죠? 마르타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마르타는 말지나가 아니죠. 마르티나가 말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김동완 신부님 영세문서인데 이게 저거하고 쓰인 게 비슷해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용인에 추기경님 묘 내려오는 쪽에 가족이 묘를 옮겼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쪽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긍지와 그리고 집안이 광산김 씨라고 하는 그런 정도지 친가 쪽에 어떤 큰 영향을 입지는 못하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버지는 아까 장사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변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리솜씨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친가가 막혔기 때문에 외가 쪽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가는 대구에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있고 당시에 성당이라고 하면 계산성당뿐일 텐데 그런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더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기록에는 대구에는 가명이 있었잖아요. 교우촌에 있는 순교자들이 와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진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다. 서용소 가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흔적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성당의 명도회원 자료도 다 뒤졌고 신자로 이름 있는 신자 다 뒤졌고 남산성당 다 뒤졌는데 이름이 다른 이름일 수는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추기경의 외삼촌이신데요. 서동정이라고 그래서 동정으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추기경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여동생을 굉장히 존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서아킬로라고 하는 이분이 여동생에게 쓴 엽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예전에 발견이 됐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마산에 잘 있다. 그리고 너의 형도 잘 있다. 이런 거 보면
아킬로는 더 오빠고 그 밑에 오빠가 있고 그 다음에 서중하인 거예요. 그 엄마죠. 추기경님 엄마. 그리고 이제 잘 지내는데 애들이 술을 많이 마시니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거입니다. 짧은 엽서예요. 요거예요. 저기 저 사람은 엽서를 가져온 사람이고요. 요게 주소예요. 근데 남산부에 김동한 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한 신부님이 신부 되기 전이죠. 1945년 이전이죠. 1934년 이후 1945년 이전 아마 어느 때인가 온 건데 이때가 아마 이 외가가 마산으로 이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서동정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서동정을 대구에서는 서정호라고 알고 있어요. 서정호이고 서당을 했다. 그래서 그 서당에 아끼는 제자가 장병화 주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병화 그 주교님은 같은 본당에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본당의 첫 출신 사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동정까지는 찾았어요. 그런데 마산에 있다니까 마산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서당도 하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다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에 전하는 얘기로 서상돈이 그 대구에 들어왔을 때 이 서용서 할아버지가 서상돈을 격려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이적으로 맞기 어렵다. 그리고 두 집안은 같은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썼고요. 마산을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정호라고 아킬로가 서정호라고 그랬잖아요. 서정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고 딸은 여기서 잘 안 쳐요. 그래가지고 딸은 있어도 이게 명수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서정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족보에 서정호 말고 다른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전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연도밭이라고 한 메모에 서아킬로 큰할아버지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아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연도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숙향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숙향이라는 이름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서정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증거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동정이라고 있는 할아버지는 있는데 서정호는 아니고 그리고 이 서씨 집안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1991년에 이 족보를 인쇄했던데 그때쯤 전후해서 아랫대에서 족보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호 집안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조금 더 검토를 해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서정호 그 집안의 족보예요. 그런데 저 족보가 정말 엉터리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정호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금조와 복조인데 복조의 남편이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기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남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천주교 쪽의 자료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까지가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인터뷰한 분들께 제가 15분까지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서요. 그 부인들에게 제가 인터뷰한 부인들이니까 손부지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하기에 신앙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다. 자기 남편 둘이 동서간을 인터뷰했는데요. 술 먹고 아무리 머리끝까지 차도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마치지 않고는 잘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엄한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친가 외가가 다
새로 족보를 얹은 그런 쪽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사실은 개화기 이후에 새로 세워지는 그 집안의 주추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전통과 아무 연결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에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과 남산본당 유스티노 신학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흔적을 대구로 와서 조사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리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학교를 18년이나 다녔죠. 다른 학생보다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사실은 성소의 시작은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남산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 하면, 대구부 지도를 제가 못 넣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서울 성벽처럼 대구도 성벽이 있잖아요. 이게 그 대구라고 하면 요쪽에 그러니까 성 밖에 언덕이 있는 이 언덕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남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언덕 쪽에 교구청이 거기 가서 딱 섰어요. 제일 꼭대기에 성모동굴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 신자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신자가 늘어난 동네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다르고, 그곳에는 지금도 많은 그 붉은 벽돌 건물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 특수한 동네였다. 그때 12살짜리가 거기서 나왔지만 거기서 크지는 않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크다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오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느끼고자 했어요. 또 하나는 유스티노 신학교 단밖에 가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일상생활하고 다른 신학교 생활을 시작한 꼬마가 단밖에 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느낌이죠. 어려울 때마다 집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을 조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지역이라고 하는 점 기억했으면 하고요. 이종욱 몬시뉴어께서 우리 그 성직자 묘지에 당신이 들어와서 맡으려고 교구청에 일을 하러 보니까 성직자 묘지가 물이 가득 차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요게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서 사실은 물길이 이렇게 앞뒤로 흘러서, 지금 우린 큰 길로 가는 거하고는, 큰 길로 가면 계산성당이 꽤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산길로 이렇게 오솔길로 올라가던 지역이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기서 2년 동안 예비과를 했다 하는데, 신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신부님들의 생활을 아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지 제가 여기에 있는 예비과를 설명하고 싶어서예요. 중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같이 있는 게 신학교였는데, 시골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1922년에 예비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3.1운동 이후의 움직임이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생들과 나간 신부님들이 이제는 우리한테도 일반 교육을 시켜다오. 왜냐하면 신자들이 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과 제의가 일어났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결국은 소신학교 때 일반 교육 과정을 겸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서울에서 결정한 남대문 상업학교를 하고 공부를 거기서 하면서 을조로 신학교를 뽑는 거였잖아요. 그때 대구와 기숙사도 같이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서는 예비과를 하고
소신학교는 여기서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구의 예비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소신학교에 들어와서 그걸 하게 되죠.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김수환 추기경님은 굉장히 독특한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신학생들은 실제로 신학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 외에 일반 학교의 지식을 같이 배우는 때의 예비과, 물론 김동환 신부님 그 앞에 같이 이런 예비과인데요. 그런 예비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중에 사회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깊이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가 시기마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그건데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말씀을 드려서 이 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남산본당의 특이성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남산본당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본당도 처음인데 이게요 이렇게 고개가 있어서 이쪽하고 이쪽이 동네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분 가족들이 대부분 다 거기 모여서 사는데 이 제적 등본을 보면 동네가 서로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요런 과정에서 그 남산본당이 여기 교구청에 청년회관이든 명도회관을 고쳐서 쓰다가 여기서 길 건너서 갔는데 여기 대명천주교회가 됩니다. 그래 또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또 그게 효성여대가 되거든요, 이 건물이. 그래서 지금은 남산본당이 예전에 있던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부침이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거기에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활동했던 신부님들이 굉장히 청년운동을 활발히 하신 분들에 속해요. 대표적인 분이 델랑드 남대영 신부인데 그 예수성심 신여회를 세운 분이죠. 그런 분이 있었다. 장병화 주교님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보이죠? 1914년에 행정령에 의해서 온 동네를 다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번지수는 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번지수를 가면 딴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처지에 왔습니다. 다만 후손들의 그걸 해서 추기경님이 태어난 장소, 그리고 추기경님 가족이 살던 곳,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살던 집 쪽을 일단은 확인을 해뒀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족이 전부 남산동 일대에 살았는데 1960년대 말까지 누나들이 옹기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교우촌에서 옹기를 굽던 집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옹기의 인연은 훨씬 더 길더라 라고 하는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본당도 지금 이렇게 그리고 남산본당은 굉장히 그 신심이 높은 본당이었어요. 주교자 본당 다음으로 개인 그 교무금 이미 높은 본당이었고 사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본당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 다음에 왜 뒤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와 그 생애에 있는 숨은 수견들, 이게 굉장히 많고 사실은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학생 시절에 갈등을 잡아주었던 장병화 주교님과 그 다음에 최덕홍 주교님을 봤어요. 장병화 주교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산본당의 그 같은 본당 출신 사제이고요. 그리고 추기경님이 징병 가고 이랬을 때 그때 본당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모당에 가서 매일 기도했다. 그게 바로 집이 옆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번 본 사람이 장병화 주교이시죠. 추기경님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를 계획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유스티노 신학교도 없어지고 이제 그 서울로 가게 됐잖아요. 그 서울로 가야 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또 어떤 여자가 청혼을 했다며요. 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장병화 주교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당신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갈등 속에서 장병화 주교님한테 나는 아무래도 신부가 못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한 달 후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 후에 너는 약점을 많이 알고 네 약점을 알고 있으니 사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분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잘 알고 있고 정성을 들였던 그 후배이며 그리고 그 자기 본당의 신자였던 그런 처지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서 할 때는 이 추기경님이 교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장병화 주교님은 격리부장이셨어요. 교구청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덕홍 주교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덕홍 주교님은 계산본당 신자인데요. 저기 아까 연합 그 소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숙사 사감으로 왔어요. 최덕홍 주교님이. 그리고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국 신민이 아니다 이런 답안지 낸 그때고 유학 시절 그 유학생 지명 받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아마 최덕홍 주교가 그 많이 잘 말해줬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일기장을 그 발견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래가지고 되겠냐라고 했다는 분이 이분이죠. 근데 최덕홍 주교님은 6.25 때 그 저기 천주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대구교회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교님이 최덕홍 주교님입니다. 그리고 그 6.25를 그 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부터 절절히 겪은 분이 한 분이 추기경이시죠. 그 추기경에게 사제품을 그 교구청에서 주게 되죠. 그리고 이분에게 그 비서로 부를 때 다른 분이 하실 텐데 캐톨릭 신문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캐톨릭 신문은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에 굉장히 큰 계기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교구의 재산 관리를 김수환 신부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추기경님은 전쟁을 겪은 것이나 공산주의를 겪은 게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여기 제가 잠깐 얘기를 해놨었는데요. 공베르 주교님이 아니 공베르 신부님이나 그 죽음의 행진을 겪은 공베르 신부님이나 본인의 그 동료들이 6.25 때 죽은 동료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민주주의와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를 이분이 어떻게 비교해 나가셨는지 이런 것도 젊은 시절부터 꺼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모친인데요. 잠깐만 여기 그 페이지를 보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인데요. 어머니는 당신 인생의 기둥이다라는 말씀을 무척 많이 하시죠.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그 이른바 손자뻘 되는 사람도 당신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성지순례 안내할 적에 모신 적이 있는데요. 추기경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절제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내 엄마는 더 했다. 이러면서 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분 댁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추기경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난한 집 아들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난과 환경에 찌들지 않고
그 위험성을 그대로 지키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이분에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한 가지 크게 그거 하는 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저기 아들이 징병 나간다고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산 일대에 사는 전부 식구를 다 불러 모아서 남산 성모당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요건 제가 그분의 그 추기경님의 본인 진술로는 못 찾았는데, 여기 있는 이충렬 작가님의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가능한 것 같아요.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끝날 적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날. 그리고 아들이 한 열흘쯤 후에 이제 징병 간다고 절을 하자 그 독사진을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는 그 순간에 그랬겠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매일 성모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1941년 얘기인데, 그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했던 할머니,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도 제대로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에게 절제되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수환 추기경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걸로 기도로 했다고. 그런데 아마 그게 어머니한테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게 지금 유스티노 신학교 옆이 남산본당인데 거기에서 나는 어느 날 죽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날 그 십자가를 내려서 십자고상 걸어놨던 걸 내려서 그걸 들고 어머니가 중풍 때문에 걸음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남산본당에 가셔서 성로신공 십자가의 길을 다 하시고 그날 거기에 있는 신부님께 총고회를 하시고 돌아와서 저녁을 드시고 누우셔서 이제 아들 오라고 급하다고 아들 무릎을 베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에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내세를 정말 천국을 믿고 준비한 것이 그분의 생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 마지막 길을 정리하신 것과 어머니의 길을 비교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님인데요. 요것만 끝내면 돼요. 형님인데 형님은 사회활동을 하신 분인 걸 잘 아시죠? 예, 형님은 그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형님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에 그 기둥이 되었던 사람이 자주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자주 안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서로 용기가 되는 그 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형님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오늘 온다고 했던 그 저의 인터뷰자가 형님을 마지막에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를 자르게 돼서 서울에 연락을 했더니 추기경님이 그날로 내려오셔서 성모병원으로 옮기셨다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아니 맨 처음에는 내려오시더니 정말 한심했나 봐요.
형님 저기 하느님께 가시면 야단 맞으실 거예요. 이러니까 네 그럴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몸을 그렇게 함부로 썼다고 야단하실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서울에 옮기시고 그 두 분은 서로 존대를 하셨다 그래요. 형제인데 3살 차이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회의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누워서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돌아오실 때는 일어서서 인사할게요. 이랬는데 가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 형님은 김수환 추기경님께 보통의 모델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맺은 말 잠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은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제가 안 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개인적인 그 늘 성찰했다라는 얘기고 저게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절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님이 징병 갈 적에 부산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냥 그 배를 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징병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게페르트 그 지도 교수한테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원망하는가? 아니 이제 가기 전에 원망하는가? 이러니까 신부님 찻잔에 물이 넘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거든요. 아직 그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러한 절제가 이분에게 큰 그거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분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요. 이분은 사랑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기 뭐 장사를 하고 싶었다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산천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꿈과 낭만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기경님이 사랑을 아는 분이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기경님에 대한 자료가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뭐 김수환 신부님이 뭘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느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